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엄마는 제가 대학교 때 대장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처음엔 괜찮을 거라고 하셨지만 2년 후 전이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빠는 엄마가 아프신 동안 정말 헌신적으로 간병하셨어요. 직장도 휴직하고 병원에서 밤을 새우시고 엄마가 좋아하실 만한 음식을 찾아다니셨죠. 엄마가 돌아가신 날 저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외동딸이라 형제자매도 없었고 친척들도 멀리 살고 계셨거든요.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 아빠는 말을 거의 하지 않으시고 그냥 멍하니 앉아 계시기만 하셨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1년이 지났을 때 아빠가 당뇨 합병증으로 쓰러지셨어요. 평소에 당뇨가 있으셨지만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술을 자주 드시기 시작하셨거든요. 혈당 관리도 소홀히 하시고요. 어느 날 아침 아빠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어요. 119에 신고해서 응급실로 모셨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중환자실에서 일주일을 버티시다가 결국 저를 남겨두고 엄마 곁으로 가셨어요. 25에 정말 말 그대로 세상에 혼자 남았어요. 아빠 장례를 치르고 집을 정리하고 보험금을 받고 그 모든 과정을 혼자 해냈어요. 친척들이 도와주시긴 했지만 결국 모든 결정은 제가 내려야 했거든요. 집은 팔았어요. 너무 큰 집에 혼자 있기엔 외로웠고 부모님 추억이 너무 많아서 견디기 힘들었어요. 그렇게 8개월 정도 지났을 때 회사 동료의 소개로 현재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저보다 3살 많았고 마케팅 일을 하고 있었어요. 첫 만남부터 정말 다정했어요. 제 얘기를 잘 들어주고 힘들어하는 저를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메마른 제 마음의 단비가 되었어요. 부모님 이야기를 할 때면 묵묵히 들어주기도 하고 명절이 되면 혼자 있지 말라고 챙겨주기도 했어요. 남편도 아버지는 어렸을 때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더 제 마음을 잘 이해해 주는 것 같았어요. 서로 의지가 되는 느낌이었죠. 시어머니를 처음 뵈었을 때는 조금 긴장했어요. 혹시 저를 못마땅해 하시면 어떡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생각보다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물론 가끔 말씀이 좀 직설적이실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말씀들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가족이라는 게 너무 그리웠거든요. 연애한 지 1년 반 정도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왔어요. 사실 제가 더 적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혼자 있는 게 너무 외로웠고 남편과 함께라면 다시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결혼 준비도 다 제가 해야 했어요. 신혼집도 구해야 했는데 남편과 상의해서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을 전세로 얻기로 했어요. 사실 신혼집을 얻으면서 아빠가 남겨준 보험금을 보탤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작은 아빠가 그 돈은 건들지 말고 가지고 있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돈은 아빠가 남겨준 거니까 오롯이 저를 위해 남겨두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험금은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리고 모아둔 돈으로 남편과 반반씩 보태서 대출을 껴서 신혼집을 구했어요. 결혼식은 소박하게 했어요. 그래도 정말 행복한 하루였어요. 드디어 다시 가족이 생겼다는 생각에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뻤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신혼집에 정착했어요. 가구도 새로 사고 생활용품도 갖춰 나가면서 정말 새 출발한다는 기분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도 가끔 반찬을 해서 갖다 주시고 저도 시어머니 생신이나 명절에는 꼬박꼬박 챙겨드렸어요. 결혼 생활 초기에는 정말 행복했어요. 출근할 때 서로 인사하고 퇴근하면 오늘 어땠는지 물어보고 주말에는 같이 마트도 가고 영화도 보고 이런 평범한 일상이 너무 소중했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2달 정도 지났을 때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큰 소식을 알려주셨어요. 서울의 작은 구축 아파트를 샀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정말 기뻤어요. 시어머니가 좋은 투자를 하신 것 같아서요.
그동안 경기도 소도시에 있는 연립주택에서 사셨는데 서울에 집을 사셨다니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시세보다 조금 싸게 나온 것 같아서 바로 계약했다고 하셨어요. 사실 시어머니가 그런 곳에 집을 사실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있으신 줄 몰랐어요. 그런데 며칠 후 제 첫 월급날이 되었을 때 남편이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월급이 나왔냐고 물어보더니 앞으로 돈 관리는 자기가 하겠다고 하면서요. 갑자기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당황했어요. 원래는 각자 용돈을 정해서 쓰고 공통 비용만 함께 부담하기로 했거든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는지 물어봤더니 시어머니 집 산 거 알고 있냐면서 우리가 대출금 갚아드리기로 했으니까 돈을 보내줘야 한다는 거였어요. 엄마 집 산 거 알고 있지? 우리가 대출금 갚아드리기로 했으니까 매달 보내줘야 해.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시어머니가 집 사신 건데 우리가 왜 대출금을 갚아드려야 하는지 물어봤더니 당연한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시어머니 돌아가시면 그 집도 다 우리 거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대출금 갚아드리는 게 맞다고 하는 거였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어요. 시어머니가 본인 명의로 사신 집인데 왜 제 월급으로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는 건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 돈으로 사신 거잖냐, 대출금도 시어머니가 갚으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혼자 어떻게 갚냐고 하더라고요. 연금만으로는 한 달에 150만 원도 안 나오는데 대출원금이랑 이자만 해도 월 200만 원이 넘는다면서요. 그제서야 상황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무리해서 집을 사신 거였어요. 본인 소득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대출을 받으신 거죠. 그러면 애초에 왜 그런 집을 사셨냐고 물어봤더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면서 이미 계약은 끝났고 우리가 도와드려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도 자식이라면서요. 기가 막혔어요. 며느리라는 이유로 제 월급 전부를 내놓으라는 건가요? 저는 그럴 수 없다고 했어요. 우리도 돈 모아서 집 사야 하고 미래를 위해 저축도 해야 한다고 했더니 지금 시어머니 도와드리면 나중에 그 집이 우리 거가 된다면서 막무가내였어요. 이 문제로 며칠 동안 계속 싸웠어요. 남편은 자꾸 당연하다는 식으로 얘기했고 저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께서도 중간에 끼어드셨어요. 어차피 나중에는 다 우리 거가 될 건데 지금 좀 도와주면 어떠냐고 하셨어요. 시어머니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니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마치 제가 이기적인 사람인 것처럼 몰아가시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시어머니께 저희도 미래를 위해 돈을 모아야 한다고 상의도 없이 집을 사셔놓고 그 대출금을 저희가 갚아드릴 수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럼 뭐 어쩌라는 거냐, 집을 포기하라는 거냐고 하시더라고요. 점점 상황이 나빠졌어요. 남편은 저를 이기적이라고 했고 시어머니는 며느리 도리를 다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저는 정말 억울했어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하는 건지.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시어머니 집 대출금을 갚을 의무가 없다고, 그게 하고 싶으면 남편 월급으로 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네 돈 내 돈 따지는 거냐면서 계속 절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갔어요. 왜 제가 보태야 하는지 저는 그 집 사는데 동의한 적도 없고 상의받은 적도 없다고 했더니 저보고 이기적이라고 하더군요. 어차피 나중에 그 집 물려받으면 좋다고 받을 거 아니냐면서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며칠 더 싸우다가 남편이 급기야 욕까지 하기 시작했어요. 진짜 이기적인 년이라면서 결혼까지 했으면서 부모님 도와드리는 게 그렇게 못마땅할 일이냐고. 그럼 왜 결혼했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래서 욕하지 말라고 선 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자신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라면서 더 심하게 욕을 하고 저에게 상처가 되는 말도 서슴지 않았어요. 부모도 없고 물려받을 것도 없으면서 뭐가 잘났다고 그러냐면서 부모 없는 고아 품어줬더니 뭐라도 된 줄 아냐고 하더군요. 그 순간 정말 마음이 식었어요. 이 사람과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직 혼인신고 안 한 거 알지? 이제라도 안 늦었어. 여기서 끝내. 그리고 그렇게 갚고 싶은 대출금 너 혼자 갚아.
그랬더니 남편이 난리를 치더라고요.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 하면서요. 저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 없다고, 어차피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까. 우리는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라고, 이제라도 나가겠다고 했어요. 갑자기 남편이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어요. 갑자기 온순해지면서 잘못했다고 다시 생각해 보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식어버린 후였어요.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시어머니의 대출금을 의무적으로 갚아야 한다고 했고, 제가 반대하니까 서슴지 않고 욕까지 했잖아요. 이런 사람과 어떻게 평생을 살 수 있겠어요? 결국 시어머니도 갑자기 말을 바꾸셨어요. 전부는 아니더라도 조금만 보태달라고 하면서요. 하지만 저는 돌아설 생각이 없었어요. 이미 신뢰가 깨져버렸거든요. 시어머니께 죄송하다고, 하지만 더 이상 이 가족과 함께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저는 짐을 싸서 나왔어요. 그 후로도 몇 번이나 연락이 왔는데 점점 심해지는 말들을 듣고 있자니 무섭기까지 했어요. 그 후로 1년 정도 지났을 때 예전 직장 동료한테서 소식을 들었어요. 남편이 시어머니 집 대출금을 혼자 감당하다가 결국 연체가 되었다는 거였어요. 몇 달 연체하다가 은행에서 대출 회수 통보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그 아파트는 경매에 넘어갔어요. 문제는 낙찰 가격에서 대출원금과 이자, 경매, 비용 등을 빼고 나니까 시어머니와 남편한테 돌아간 돈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부족분이 생겨서 추가로 갚아야 할 돈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안타깝기는 했지만 제가 그때 결정을 잘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아찔해요. 만약 혼인신고를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부부 공동재산이나 연대보증 문제로 저까지 휘말렸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 일 이후로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지만 오히려 홀가분했어요. 제 돈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지금은 새로운 회사로 이직해서 연봉도 올랐고 남은 돈으로는 투자도 하고 여행도 다니면서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솔직히 외롭긴 하지만 그때처럼 억지로 가족을 만들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이용하는 관계가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관계라는 걸 깨달았어요. 최근에 들은 소식으로는 남편이 부업을 시작했다고 해요. 주말에 배달 일을 하면서 추가 수입을 만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제 주변 친구들이 결혼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 경험을 떠올려요. 겉으로는 좋은 사람 같아 보이고 사랑한다고 말해도 정말 중요한 순간에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남편도 연애할 때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다정하고 배려심도 있고 제 아픈 과거를 이해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결혼하고 실제 이해관계가 얽히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지금은 이 모든 일이 제게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해요. 힘들었지만 덕분에 많은 걸 배웠거든요. 특히 경제적 독립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달았어요. 만약 제가 경제적으로 의존적인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그때 작은 아빠의 조언이 없었다면 아빠가 남겨준 보험금마저 위험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아찔해요. 그래서 지금은 큰 일이 있을 때마다 작은 아빠와 상의하는 버릇이 생겼어요. 이번 일을 겪으며 작은 아빠께서 저에게 신경을 못 써준 것 같다고 많이 미안해 하셨거든요. 그래서 작은 아빠가 이제는 저도 딸이라며 챙겨주시려고 하는데 덕분에 지금은 그때처럼 외롭진 않아요. 이제는 제 주변 친구들에게도 항상 경제적 독립의 중요성을 강조해요. 특히 결혼을 앞둔 친구들에게는 더욱 그래요. 사랑만으로는 안 된다고, 경제관념이 안 맞으면 정말 힘들다고, 결혼하기 전에 돈에 대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해보라고 말해요. 그때 상대방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거든요. 친구들은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놀라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상상하지 못했거든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냐고, 시어머니가 집 사면서 며느리 월급으로 대출 갚으라고 했냐고, 혼인신고 안 한 게 정말 다행이라고 하더라고요. 만약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싶다고요.
가끔 언제 재혼할 거냐고 묻는 친구들도 있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이 없어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거든요. 물론 언젠가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때는 정말 신중하게 결정할 거예요. 최소한 1년 이상은 연애를 하면서 상대방을 충분히 알아볼 거고, 특히 돈에 대한 가치관은 꼼꼼히 확인할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성급하게 결혼하지 않을 거예요. 외로움 때문에 혹은 가족이 그리워서 서두르지 않을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서둘렀다고 느낀 게 많거든요. 비싼 수업료를 낸 셈이지만 앞으로도 저는 제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거예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